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단원 3 도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60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들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기능, 2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을 하는 조립품 기능, 조립품을 분해를 하는 분해품 기능, 부품, 조립품, 분해품을 사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기능들은 모두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부품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조립품, 분해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면 도면상에도 오류가 발생이 돼요. 따라서 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부품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부품도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이 되고 분해가 된 것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분해도 또는 조립도라고 해요. 부품 또는 조립품, 분해품을 이용을 해서 이 도면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부품, 조립품, 분해품에 대한 형상이 바뀌거나 또는 관련된 정보가 변경이 된다면 도면상에도 변경된 내역이 반영이 되고 도면 안에 있는 부품 또는 조립품, 분해품의 형상 및 정보가 동일하게 변경이 돼요.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작성이 되는 이 모든 파일들은 하나의 폴더 안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할 도면은 한국산업표준 KS 규격에 준하여서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62페이지의 내용은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63페이지.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A2, A3, A4의 크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A3의 크기의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3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곽선. 도면의 가장자리의 선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중심 마크. 도면의 중심을 나타내기 위한 가운데에 총 4개의 선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제란. 누가, 언제, 왜, 어떤 제품을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 도면을 승인을 받았는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원칙으로 도면을 작성을 했는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에는 3개의 양식이 모두 작성이 됩니다. 도면의 척도. 도면의 척도는 물체의 실제 크기, 제품의 실제 크기와 도면에서의 크기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척도의 표시 방법을 A 대 B로 작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첫 번째 A는 제품, 물체의 실제 크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B는 도면에서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도면의 척도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실척, 축척, 배척, 그리고 NS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도면에서 그려지는 제품의 크기와 실제 제품의 크기가 똑같이 그려질 경우를 실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의 크기보다 도면이 더욱더 작게 그려질 경우 축척, 보다 크게 그려질 경우를 배척이라고 합니다. 도면을 작성을 할 때 크기와 치수가 비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척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Not to Scale, NS라고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각 분해도나 조립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도면을 작성을 해서 척도를 NS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바라봤을 때 물체에 보여지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선을 외형선이라고 하고, 외형선은 이처럼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바라봤을 때
이 내부에 있는 구멍이 앞쪽에 가려져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을 숨은 선이라고 하고 점선의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내부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일부분을 반을 뚝 잘라서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한 그 단면을 나타낼 때에는 이처럼 45도 기울어진 선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선을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단된 부분과 절단이 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투상도처럼 A서부터 A까지의 잘려진 단면을 나타내는 이 단면도를 작성을 할 때 잘려지는 절단 위치를 나타내는 선을 절단선이라고 하고 1.3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단선의 양 끝은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형상이나 이동하는 부분의 가동 위치를 표시를 하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선을 가상선이라고 하고 2.3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형상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치수선 양 끝에는 화살표가 작성이 되고 그 화살표 끝에는 보조선이 작성이 됩니다. 치수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 부분을 지시를 해서 나타낼 때 이 선을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의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이 선의 종류들은 각각 다른 선의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의 굵기는 이렇게 다양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굵기는 용지의 크기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외형을 나타내는 외형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겠죠. 그래서 외형선을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숨은 선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이죠. 제품의 외형을 나타내지만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이 숨은 선은 중간 실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절단선의 끝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작성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선들 이런 해칭선, 치수선, 보조선, 지시선, 파단선, 가상선, 중심선들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작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형선을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한다. 외형선의 굵기가 0.5다 라고 하면 보다 얇게 숨은 선은 0.35, 가는 선은 0.18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근데 도면의 크기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희는 외우지는 않도록 할게요. 외우지는 않도록 하고 인벤터에서는 이러한 선 굵기를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벤터에서는 선의 굵기를 일일이 정하지 않고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면의 양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